지금부터는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타이거 인베스트 황현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빠르게 전해주시죠. 네, 미국 3대 지수가 시원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정말 그 일이 일비하고 있다, 시장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월 2일 상호관세 적용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자동차, 제약, 반도체는 제외한다. 그리고 그 자동차 관세는 조만간 발표하겠다. 또 그러다가 관세 완화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상승 탄력이 좀 축소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막판에 상승폭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최근에 더티 15이라고 해서 미국의 상당 부분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을 또 따로 추려서 이제 표적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더티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만 클린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더티한 건지 알 수 없는데요.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더티 15에는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을 피해 나갈 수 없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중국, EU, 인도, 호주, 일본 웬만한 나라들이 다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S&P 500의 맵을 보고 계시는데요. 봄이 온 것처럼 정말 초록색 운동장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매일 이런 증시가 펼쳐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라는 이 애널리스트가 그동안은 이 상반기 중에 미국 증시가 고점을 재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런 주장을 보이다가 갑자기 기존의 주장을 뒤집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주식에 유리하게 시장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근거로 달러 약세, 그다음에 1분기 기업 실적을 들었는데 오늘 시장의 시원한 급등과 맞아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핀비즈맵 통해서도 확인을 하셨던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봄의 운동장처럼 초록색으로 물들었어요. 요즘 혼조세를 계속 보여주면서 어느 날은 또 빨갰다가 어느 날은 초록색이었다가 이런 시장이 보여지고 있는데 늘 오늘만큼만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간밤 나왔던 이슈들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 종목단으로 한번 들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미국 기업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 상위 기업들 먼저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기업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중에서 단연 첫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브리핑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정말 많은 이야기가 간밤 나왔었어요. 어떤 부분에 또 주목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주실까요? 네, 지금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단연코 테슬라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브리핑을 해주신 것처럼 중국에서 그동안 무료로 완전 자율주행 무료 시범 운행을 4월 16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걸 중단을 했고요. 그 대신 바이두와 협업해서 이제 향상된 ADAS라고 하는 운전자 보조 기능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2월 달에 테슬라가 그 인도량, 판매량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 돼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할 만한 또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2월달 전기차 판매량이 44% 감소했고 시장 점유율도 9.6%로 뚝 떨어졌고요. 5년 내 최저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서학개미 순매도 상위 종목부터 먼저 나오고 있죠. 근데 보면 인텔, 브로드컴, 그다음에 TSMC, 그다음에 CSQ 하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데 지금 보시면 나머지들은 이제 ETF 종목들이에요. 네. ETF들이고 그런데 보면 최근에 보면 이제 상위 종목도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단연코 1위고요. 그다음에 아이온큐,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지지난 중간에 이제 순매도 상위 종목에서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나스닥이 2% 이상 급등하면서 특히 테슬라가 소속이 돼 있는 임의 소비재 업종이 폭등했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주들이 급등했는데 그 중심에는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리던 대로 이제 테슬라가 유럽에서 지금 2월 달 판매량이 정말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됐는데 이게 보면은 사실 그동안 BMW한테도 뒤처졌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의 수장으로 있는데 그 스페이스X도 이제 정부 수주에 있어서 대규모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 테슬라를 둘러싼 모든 악재가 하루아침에 다 호재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오늘 11% 급등했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테슬라 투자자분들한테 좀 참고 기다리시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10%가 넘는 급등. 이게 저는 사실상 이게 쇼스퀴즈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낙폭 과대에 따른 메리트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근데 네. 보시면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섰는데 문제는 이제 위아래 꼬리를 너무나 길게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장대 양봉이 섰는데 여기 윗꼬리와 아래 꼬리의 길이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엄청난 급등락을 장중에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갭상승이 나오는 흐름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프리마켓에서 한 3% 정도 상승하길래 보통은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나 약보합, 강보합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조금씩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어제는 좀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주봉상으로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일봉상에서는 잘 파악이 안 됐던 것도 주봉에서 보시면 제가 그때 2주 연속 아래 꼬리에 달린 양봉 음봉이 나와서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이 캔들의 길이가 네. 굉장히 길어졌고요. 강력한 캔들이 나왔고 위아래 꼬리가 길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면서 장중에 눌릴 때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제 $300까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관세나 또는 일론 머스크의 어떤 또 코멘트에 따라서 $350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50까지 기대를 하면서 최근 테슬라를 감싸고 있던 악재가 호재로 바뀌고 있다라는 분위기까지 함께 환기되고 있다는 점 짚어봤습니다. 우리는 장중에 눌릴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함께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간밤 한 11% 넘게 급등을 했던 테슬라 우선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저희 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의 순매수를 생각해 봤을 때 팔란티어를 빼놓고 네.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참 언젠가는 실적 때문에 빵 떴다가 그 뒤로 네.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런 기업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네. 팔란티어는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다고요. 네,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정말 초강력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S&P 100에 편입이 됐어요. S&P에 500개 종목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상위 100개 종목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됐고요. 특히 제프리스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AI 솔루션에 대한 고객의 호평은 향후 주가에도 경쟁적이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다. 높은 밸류에이션은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60를 유지했는데 지금 주가가 $96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부자 주식 거래에서 약 최근에 $3억 정도의 매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팔란티어가 주도한 AI 기반의 타이탄 전술 차량이 육군에 도입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팔란티어가
이제 파운드리나 AI 플랫폼에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육군이나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성 이런 쪽에 전략적인 파트너십의 그런 것들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매출과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 얼만큼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팔란티어 주식을 한번 보시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 있다는 거는요. 양봉은 나왔어요.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 있다는 거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히 작용한다는 거고요. 장중에 쭉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왔다는 거.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 신규 진입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팔란티어 현 주소에서는 변동성에 좀 유의하는 구간으로 함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란티어에 이어서 엔비디아도 한번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GTC 컨퍼런스 이후로 그 흐름이 빵 치고 가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 그 GTC 이후에 사실은 이게 세론이냐 그런 뉴스가 나올 때 팔아야 되는 거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보유 내지는 저점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전히 역시 보면 차트상으로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면 소프트뱅크가 이제 팹리스 회사인 암페어 컴퓨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AI 반도체 업체들이 비교적 상승을 보였는데 일부 기업들은 또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경우는 역시 위아래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윗꼬리와 아랫꼬리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역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하방에서 노려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하방에서 함께 공략을 해보자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연결해서 양자 관련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양자의 날을 참 긍정적인 양자의 날이 아니라 역사의 길이 남을 양자의 날로 만들긴 했는데 이때 아이온큐가 참 폭락을 했었는데 그때가 최근인 것 같은데도 오늘은 10%가 넘는 급등을 또 보여줬어요. 아이온큐 한번 다뤄주신다고요? 네, 지금 그 애프터마켓에서까지 보면 17% 급등으로 나오네요. 네. 예, 그런데 아이온큐 보면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어요. 내부자 주식 매수가 있었는데 빌 스캐너 이사라고 하는 분이 200만 달러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9만 6천 주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강력한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여기서 보면 양봉이 나왔고요. 네. 이게 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중에 퀀텀 컴퓨팅이라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역시 동반 급등이 나왔는데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역시 엔비디아가 양자컴 연구소를 또 설립해서 장기적 투자를 하는 만큼 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 대신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보고 단기 매매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양자 관련주 저희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슈와 함께 눈에 띄었던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